그 한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자 스스로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을 해치워버리고 억지로 일을 하고 그냥 마냥 관성적으로 당연하듯이 또 의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는 뭐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런 일들은 유치원생들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개념 없는 아직 어린아이들도 그렇게는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하고 나서 타인이 그것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평가할 때 정말 진지하게 나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했어. 나 이 일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요즘 말로 불태웠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일을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예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스펙팅을 하는 이 과정을 매일 리스팅하고 그 리스팅된 목록을, 리스트가 목록이죠. 매일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분석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서지 않아요. 즉, 방향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우리 슬리밍고 창업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는 고객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고객을 분석해야 됩니다. 고객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맹사부님에게 사사받은 대로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나와 함께하는 협력사, 회원사, 그리고 나와 지금 직접적으로 점주님들은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점장님들은 될 수도 있겠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뭐죠? 여러분들의 내부 고객이죠. 외부 고객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재화나 상품의 가치를 교환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부 고객이죠. 또 협력할 수 있는 또 외부의 파트너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고객을 분석하는 것. 기고객과 가망 고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고객은 이미 내 고객인 거고, 가망 고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잠재 고객. 잠재 고객은 또 뭐라고 했죠? 나의 기준과 원칙으로 나가 이런 고객과 일하고 싶다. 이런 고객이 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엔드 유저, 최종 고객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진 명단을 여러분들이 매일 분석해야 되고 학자의 마음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이 얘기를 자꾸 그냥 넘겨.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놓고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 뭐가 잘하지?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파일링은 내 스스로도 해야 돼요. 아까 메타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강점이 뭐지? 내 취미는 뭐지? 내 기호는 뭐지? 내가 뭘 할 때 즐겁지? 무엇을 할 때 좋은 결과를 내지? 어떤 사람들과 일할 때 좋은 성과를 내지?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좋나? 남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나? 나는 말을 잘하나? 나는 만나는 걸 잘하나? 나는 집중력이 좋나? 다 뭐죠? 이게 프로파일링이다. 내 스스로를 프로파일링을 잘 할 수 있으면 타인도 프로파일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 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프로파일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죠. 표는요,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원칙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취미까지 적을래. 나는 이 사람의 특성까지 적을래. 나는 이 사람의 과거 이력까지 적을래. 나는 이 사람의 강점까지 적을래. 나는 이 사람의 수학 분석, 강점, 약점,
위기 뒤에까지 반영할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에 대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머릿속 뇌피셜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나든지 컨택하든지, 컨택이라는 건 접촉하든지, 접촉은 뭐죠? SNS로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라 문자로 접촉할 수도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줌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원초적이고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는 것은 문자하고 연락하는 것은 SNS를 하는 것은 뭐죠? 만나기 위함이다. 그럼 만나는 사람은 왜 만나죠?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경찰의 그 과학수사대에서. 사건 현장을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이 범인의 특성은 뭔가? 범인은 오른손잡이인가 왼손잡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건은 누구랑 만든다?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 혹은 기존 고객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목표. 오늘 뭘 할 건데 그와 만나야 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사건이. 만나서 오늘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A라는 생각이 난데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예? 우리 엄마가 생각이 홍씨를 만나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듯이 고객을 만나니까 그 고객이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는 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이 A라는 사람이 생각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에게 A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목록 속에 기준과 원칙을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간접적인 프로파일링을 해주면서 이 오늘 만난 이 고객에게,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객은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이 자리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만들어질 때 결과값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프로스펙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키는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스펙팅을 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적용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여러분을 본다는 겁니다. 슬리밍고를 물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본다는 겁니다. 제품보다 당신을 제일 먼저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일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세일즈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바운드 세일즈가 있고,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먼저 인바운드 세일즈, 우리가 프로스펙팅 할 때 계속 제가 몇 번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인바운드 세일즈는 뭐냐면 가망 혹은 잠재 고객이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일즈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인바운드 세일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바운드라는 건 말 그대로 밖에서 안으로, 즉 외부에서 나에게 먼저 상품이나
창업이나 회사나 기타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즉,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 찾아서 들어온다. 이게 바로 인바운드 세일즈예요. 자, 인바운드 세일즈에서 중요한 잠재 고객은 어디를 어느 경로로 들어오냐면 SNS, 블로그,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또는 제품을 그가 검색을 했거나 웹사이트, 유튜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이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뭔가를 주도적으로 지금 학습하고 알고자 하기 때문에 세일즈 클로징 확률이 높은 형태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이 세일즈 시스템이 잘 구축된 분들은 고객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요. 내가 막 발굴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컨텐츠 시스템 때문에 고객이 계속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아한 사업의 한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들이 이미 이해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어느 정도 기업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 있고 또 추가적인 정보나 컨텐츠를 요청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뭔가 더 액션을 원하는 거죠. 뭔가 경험을 더 하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로징 확률이 높아지는 세일즈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세일즈 프로세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객이 찾아온다. 두 번째, 도입 난이도가 낮은 제품에 또 적합하다. 세 번째는 요즘엔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뭐 도입 난이도가 어려운 우리 같은 제품도 계속 문의가 오죠. 저도 지금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 어제 척추 측만증이 되게 심한데 유튜브하고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아내셨더라고요. 개인 이메일을.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고 어떤 그 분인지 그 부분을 연락처를 요청을 드렸고 필요한 분에게 제가 전달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인바운드죠. 유용한 컨텐츠나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게 되고 이게 세일즈 사이클이 비교적 길어요. 왜냐하면 활용 가능 채널을 가지고 고객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죽고 바뀌어도 컨텐츠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비틀즈나 킨을 알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비틀즈나 킨의 노래는 소비되고 있죠. 이게 바로 컨텐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팅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 여러분들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지금 마케팅 활동인 거고 그 마케팅 활동에서 여러분들을 인지하고 표시를 여러분들만 선택해야 되는 저 표시는 믿을 만해. 저 사람이 완성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어. 즉 여러분들의 에토스, 매력, 호감, 카리스마,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낮은 걸 사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높은 거죠. 고객은 슬리밍고를 선택을 할 건데 그 슬리밍고는 직접적으로 본사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판과 그리고 고객님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브랜드 가치가 높고 신뢰할 수 있고 호감이 있고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분, 그분에게 컨택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브랜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오늘 하루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수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아니, 당장 지금부터 컨텐츠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럼 컨텐츠를 쌓기 위해서는 컨셉팅이 돼야 되죠. 개념을 잡아야 되죠. 컨셉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컨셉이라고는 건 개념인데 나는 그럼 어떤 컨셉으로 어느 채널에서 나를 브랜딩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대구에 천점식 사장님이 계세요. 천점식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그런데 뭐 저도 인스타그램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정희 사장님도 뭐 아직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익숙하신 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받고 그와 컨택이 되고 그래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슬리밍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부사장님하고 대구에서 또 미팅을 또 하시고 뭘로 만들어졌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채널을 가지고 천점식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브랜드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거 만들어놨는데 타인이, 즉 가만 고객이 알아줘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도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같이 도와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누가 SNS 혹은 블로그에 글을 하나 남겼다. 그럼 그 글을 같이 읽어주고 또 검토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유도 해주고 퍼 날라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또 재생산해서 리포스팅해서 내 거에 또 올리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건 뭐 컨텐츠라고 읽고 정확하게 뭐 영어를 배운 분들은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각종 매체가 최종 소비자, 즉 엔드 유저에게 제공하는 정보다. 즉 저작물, 창작물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특히 언론 매체에 의해서 제공된 뉴스 등의 정보와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각종 창작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책이나 웹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도 포함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유입되는 모든 경로 속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정보들이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확보되고 다양한 것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는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스러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전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학에 대해서는 대가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엔터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엔터테이너는 앞에 뭐가 붙으면 만능이라는 단어가 붙죠. 우리가 그래서 임창정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꽤 잘하고 이 사람은 사업도 꽤 잘하죠. 골프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만능 엔터테이너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브랜딩 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죠? 컨셉,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런 컨셉을 또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뭔가를 만들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 한재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모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한재희 지사님 개인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재희 저기 지사님은요 뭘 하시냐면 지금 막 운동을 하는 방법을 지금 홈트레이닝 같이 우리 슬리밍고 고객들을 위해서이기도 할 것 같고 외부의 제3의 고객들에게
지금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 실제적으로 정말 전문가의 관점에서 알려주는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운동법을 막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한재희 지사님은 백미 단톡방에 한재희 지사님 채널 링크 걸어서 좀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강호연 대표님에게 배우셨잖아요. 갖다 써라. 내가 못 만들면 잘 만든 사람 거 갖다 쓰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문의가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내용도 물론 알려드릴 겁니다만은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프로스펙팅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결국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까닭은 고객과 내가 오늘 만나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객과 오늘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난 사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혁신행동이라고 하는 내 개인의 성장과 이 사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진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오늘 하루 성장도 없고 사건도 없고 결과도 없다. 나는 하루 분주했을지라도 저요 고객 만났는데요. 고객 만나는 거 좋죠. 하지만 중요한 일은 뭡니까? 고객 만나는 거 급한 일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혁신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무소의 풀처럼 앞으로만 전진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오늘의 하루의 약속과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지키는 그 예의와 그 태도가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고객 분석과 어떻게 사건을 만드는지에 대한 오늘 그 하루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의 이번 주는 달라질 겁니다. 아직 주말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달에 미진했던 목표가 있으십니까? 3월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알고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뭘 집중하셔야 되죠? 3월 스타트에 집중하셔야 돼요. 3월 매출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날만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각 지사별로 출발하는 스타트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자, 오늘 주말 집중하시고 또 지역에서 또 지사별로 계속적으로 조회, 미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면 지사장님들의 프로스펙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사장님이 고객은 누구죠? 매장 점주와 총판이에요. 그럼 총판 우리 님들은 누가 고객입니까? 대리점들이에요. 대리점들은 가만 고객이 이렇게 각자 고객을 먼저 분석하고 그들과 사건을 만들어라. 오늘 그들과 만나라. 컨택해라. 대화해라. SNS 해라. 미팅해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